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치매에 대해서 가족 요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문득 좀 있어서 이렇게 새벽 4시에 또 넋두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어머님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 치매를 앓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 96세신데 60, 70대부터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예방을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신기했죠. 뭘 저렇게 멀쩡하신 분이 치매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근데 어머니께서는 당시에 그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시려고 아마 치매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치매를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시죠. 지금 이 치매가 뭔가, 왜 치매가 오는가, 치매 예방은 뭐고 대처는 뭐고, 또 더 나아가서 치매에 걸렸을 때 부부와 자식들의 관계, 또 가족 요양 관계, 또 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등등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은 치매가 뭔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부모님을 이렇게 3년간 모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간에 어머님께서 치매에 대해서 대처했던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서나 강좌를 쭉 보니까 치매라는 것이 의학적인 면에서만 많이 부각이 된 그런 치매 내용이 많아요. 물론 우리 뇌의 문제가 있어서 온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매의 원인, 또 대처법, 나가서 가족 요양 등등 관계에 상당히 좀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전 이렇게 봅니다. 그냥 노화 현상이다. 피할 수는 없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떤 그 배열이 가려진 치매에 대해서 약간의 커트를 좀 칠 수는 있고, 커트를 걷어낼 수는 있고, 다소나마 가족들에게 그런 의학 정보가, 의사의 대처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안은 되겠지만, 막상 치매를 앓고 보니까, 제가 지금 치매약을 10년째 먹고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이건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은 일단 치매가 와버린 이상, 뭐 치매도 뭐 혹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어머님은 치매와 우울증을 동시에 앓고 계세요.
남들 못지않게 치매에 대해서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 스스로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치매가 왔잖아요. 근데 치매가 한번 와버리면은 정말 개선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치매라는 관점을 의학적 입장에서 보지 말고 병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우리 자연과 인간의 입장에서 치매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를 어떤 약으로 개선해 보겠다,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물론 어느 정도 좀 진행 과정을 늦출 수는 있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적인 접근입니다.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치매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저는 우리 인간들의 치매에 걸린 원인을 저는 어떤 관계의 단절로 봅니다. 관계의 단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부단히 외부와 정보 교류를 합니다. 여기에는 대인 간 접촉도 있을 것이고, 대물 간 접촉도 있을 것이고, 대자연 간 접촉도 있을 것이고, 대사회 간 접촉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대사이버 간 접촉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접촉이 단절됐을 때 저는 치매가 진행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온 바로서는 이 접근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래도 요즘 의학적인 접근법 중에 나에게 좀 와닿는 접근법은, 많이 생각하고 애우시라는 겁니다. 애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원점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글로 남기고, 이런 습관을 하시는 게 일단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어머님을 보고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간의 많은 치매 사례를 봤을 때 우리 뇌를 적절히 휴식을 주면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0대 이후에 외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좋은 시를 자꾸 외운다거나, 어떠한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거나, 이런 것을 부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치매 예방법의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간과 혹은 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치매 진행 속도는 친구가 계신 분이 훨씬 더 적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어떤 사회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그 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과 경험이 없는 분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종교 활동을 계속 한다거나 단체에 나가서 혹은 어디 봉사단체에 나가신다거나 또 취미활동 단체에 나가신다거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외부와 정보를 부단히 들락거리는 그런 삶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여기는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가장 친한 친구와 뭐 등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요즘은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없이도 얼마든지 외부와 우리의 뇌를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접해보세요. 저는 테마기행, 세계여행 있잖아요. 그걸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반드시 생각한 부분을 글러 남기시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자기 그 생각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예전에는 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아니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맨 처음 말했던 시를 읽는다든가 외국어 공부한다는 것은 요즘 들어서 그렇게 돈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라.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친구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친구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계속 외부와 정보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친한 친구가 없다면 그냥 평범하게 대화 가능한 그런 이웃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또 형제 자매 이런 분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제가 7남매예요. 형제 자매가 많죠. 형제 자매 간에도 교류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제 또래 가족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 간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원만하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참 슬픈 현상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를 힘들게 키웠는데 그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돈독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독을 방치하고 자초하고 치매를 부추기는 현상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울러서 자식 간의 대화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 개인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한 요즘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성장 과정에서 그래도 부모와 많이 대화하고
부모님을 많이 찾아뵙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소문난 사람입니다마는 저마저도 출가해 가지고 결혼해서 출가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가 참 빠듯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많이 그냥 한 달에 적어도 2번은 꼬박꼬박 부모님과 일주일에 한 번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치매는 어차피 우리가 우주의 한 먼지로서 왔다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어차피 오는 건데, 그 치매를 일단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치매에 대처하는 치매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은 사회의 관계가 중요하고 특히나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하고 관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독입니다. 고독. 뭐 뇌로 가는 피가 어쩐다 뭐 의학적으로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어머님께서 드시는 약이 그런 피를 맑게 하고 묽게 하는 그 약을 드시는데요. 한번 치매가 와버리면 그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즐겁게 먹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외부와 관계에 부단히 유지하는 겁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제가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0개 중에 모든 어떤 10개의 일이 100% 마치 우리가 신처럼 다 스트레스 없이 해결된다면 그 사람은 치매가 온다고 저는 봐요. 항상 한 30-40%는 우리가 저항을 받아가면서 살아야 치매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사실 또 치매 원인도 하나가 되거든요. 스트레스는. 그런데 제가 방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아까 말한 절제 있죠, 절제. 스트레스를 우리 마음속으로 사귀는 사람이 치매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개의 현상을 그 사람이 날마다 당면한다고 봤을 때, 그럼 10개를 전부 다 절제하면 치매가 안 올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10개 중에 30-40%만 치매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목표 설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지도 않는 거, 자기 그릇은 좁은데 그릇에 넘치는 목표를 삼아가지고 스트레스 살면 살 필요가 없어요. 네.